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수줍이기의 이화정입니다. 한마디로 다이어리는, 오늘은 다이어리 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2025년도 다이어리를 어떻게 복귀했는지 한 장으로 추린 저의 2025년도 그 한 해를 보여드리면서 그것을 토대로 2026년도 다이어리 첫 장에 어떤 문구를 적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다이어리를 쓰면서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하루하루의 그 소중한 것들을 다이어리에 어떻게든 잘 담아두겠다는 어떤 그 마음이 제가 다이어리를 쓰는 어떤 동력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오직 쓰기 위하여 라는 책을 쓴 천쉐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쓰기는 내 발 밑에 있는 한 조각 땅이다. 아무리 조그맣다 해도 나는 그 땅의 의지에 일어설 수 있다. 라고요. 저의 작은 땅은 다이어리와 주간일기장입니다. 주간일기는 날마다 3-4문장 정도로 그날의 의미를 기록하는 일기장인데요. 제가 2024년부터 이 일기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월 1일부터 내가 주간일기를 써야지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일간 다이어리를 몇 년째 쓰고 있는데 한 장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 이렇게 앞의 내용을 들춰보지 않으면 그 많은 내용들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을 놓쳤고 그리고 내가 이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런 많은 사항들을 놓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시간이 날 때마다 앞에 내용들을 들춰보면서 또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2024년도에는 제가 사은품으로 받은 그 주간 일기장이 있었고 그 주간 일기장이 한 바닥에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일주일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귀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루에 3-4주 정도 그날 하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정리하면서 기록하다 보니 제가 뭘 알게 되었냐면요. 어떤 하루도 헛된 날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는 모든 순간에 제가 그 일기장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분투하며 사는 제가 소중하게 여겨졌고 그 일기장도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쓰기 시작했고 2024년도 한 해를 정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매일 밀리지 않고 쓴 건 아니지만 정말 틈날 때마다 또 밀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채워 넣으면서 한 해의 일기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쓰게 된 거예요. 그 일이 너무나 보람되고 벅차고 아름다워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그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같이 쓰자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모임에 의무적으로 주간 일기를 쓰게 만들었죠. 그래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주간 일기장을 다 같이 들고 와서 같은 날을 지정해서 다 함께 펼쳐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뭐 여행 갈 때는 또 그 일기장을 들고 가서 그날 하루에 일기를 같이 써서 나누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기 덕분에 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요. 매일 수고하고 애쓰는 저에게 다정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마다 저는 저랑 정말 더 친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하루하루 열심히 빼곡하게 살아낸 어떤 저의 흔적을 확인하다 보니 저를 신뢰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노트 한 권은 저를 증명하는 보증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제가 아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간일기를 함께 쓰자고 권유하고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첼리스트이자 보컬리스트인 에이블 셀라우처의 노래를 듣다가 아주 멋진 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말의 뜻이 뭐였냐면 모든 것의 모든 것인데요. 노래에 담은 의미가 이런 의미였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 의해 당신 안에서 만들어졌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갑자기 제가 그 글을 읽는 동안 다이어리가 비슷한 의미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다이어리에는 저의 모든 것이 들어있거든요. 다이어리 안에는 작은 특별함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관계에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아주 세밀하게 그 관계를 들여다보는 어떤 성찰의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고민하면서도 답을 찾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저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1월 1일 다이어리 혹은 일기장 첫 장에 어떤 말을 쓰셨나요? 저는 2025년 다이어리를 하루 종일 복기하고 나서 2026년도 첫 장에 무엇을 적을 것인가 정말 떨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메모지를 펴고 열심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도 다이어리를 복기한 그 한 장 속에서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을 색연필로 표시를 하면서 어떤 단어들이 저의 한 해를 이끌고 왔는지, 가장 많이 생각한 어떤 주제는 무엇이었는지,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아니면 가장 되고 싶었던 어떤 모습, 그걸 대표하는 말들이 무엇인지를 그 복기한 그 한 페이지 속에서 읽고 또 읽으면서 키워드를 뽑아내서 2026년도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2026년 경험을 글로 쌓아 든든한 기반으로, 이렇게 첫 구절을 뽑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경험의 멸종이란 책을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AI 시대에서 사실은 실제 경험은 줄어들고 우리가 가상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뭔가 느끼고 행하고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점점 저희의 어떤 실제 경험은 줄어들고 있고, 그 실제로 내가 겪으면서 얻을 수 있는 정말 어떤 삶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경험할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모든 강의와 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그걸 토대로 기록해서 조금 더 단단한 어떤 내면 세계와, 그리고 실제로 삶에 필요한 어떤 삶의 기술들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모든 경험을 일단 글로 기록하는 것, 그래서 그 축적된 그 글들이 결국은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많은 것들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중요한 건 지난해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매진했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고 아니면 하지 못하고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계획을 위한 계획은 아닌지, 지금 이 시점에 나한테 꼭 필요한 계획인지 짚어보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이어리를 끝까지 쓰는 비결은 복기하는 루틴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입니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쓴 것을 다시 펼쳐보는 것은 더 큰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찬찬히 기록을 되짚어 보는 동안 내가 이룬 작은 성취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사소한 약속이어도, 사소한 계획이어도
내가 그것을 해냈다면 기억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큰 성취만을 바라보며 매진하다 보면 내가 이미 이룬 작은 것들을 잊기 일쑤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리는 내가 한 일들을, 그 짜잘한 것들을 때로는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이뤄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치하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그 자잘한 성취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 이것도 했네, 이것도 뭐 잘 끝냈네,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 싶다고 하더니 했네,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계획하고 까먹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못하거나, 아니면 계획한 것 자체를 잊어버려서 못한 것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다이어리 복기를 하면 유익한 점이 많은데요.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인식의 토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이어리 안에는 나를 설명하는 말이나 나를 대표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다이어리를 복기하는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인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정확히 알아야만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다이어리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됩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 꾸준히 일기를 쓰고 매일 무엇을 하는지 기록해 두면 됩니다. 기록한 만큼 자기 신뢰가 쌓입니다. 세 번째는 다이어리를 기록하다 보면 내 자신을 조금 더 좋아하게 되고 또 스스로에게 조금 다정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힘은 삶에서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스스로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나의 어떤 약점이나 단점들을 부각하면서 굉장히 구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이어리를 쓰다 보면 아, 내가 참 애쓰며 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런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리를 쓰는 시간 자체가 자기 자신과 굉장히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고요. 힘들고 또 괴로운 일이 있을수록 내가 나를 돕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펴고 끙끙대면서 뭔가 그 고민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궁리하는 동안 자기 자신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이 내면 깊숙이에서 그런 어떤 마음이 생겨서 결국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다이어리를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성공의 기준이 돈이나 명예, 인기,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삶의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힘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이어리를 끝까지 쓰는 비결은 날마다 쓰는 거예요. 날마다 쓴다는 행위 자체가 그날의 나를, 그날의 내 삶을 사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이어리 속에서 계획한 것들을 매일 해내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 그리고 그런 나를 기록하는 것, 그것이 꾸준히 쓸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심삼일에 우리는 자주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리 강의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작심 매일입니다. 매일 결심하고 매일 시작하고 시작을 계속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끝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해보는 것,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이어리를 12월 31일까지 쓰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꼭 끝까지 다이어리를 쓰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줄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가 한 바닥을 열심히 채워야지라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오늘 하루 자기 전에 오늘 하루는 나한테 어떤 날이었지? 세 줄만 적어볼까? 오늘 하루는 참 이런 날이었어. 오늘의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란 이런 거야. 그때그때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받아 적는 행위로서의 어떤 다이어리 쓰기. 저는 그렇게 부담을 내려놓고 쓴다면 끝까지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6년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수집하시고 그것을 다이어리에 또 기록하시면서 충실히 하루하루를 사는 한 해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